삼국사기 이전 고기 등 믿어야 4편. 일본 고대사는 한국 고대사에 종속되어 있어 한국 열차가 먼저 출발해야 뒤따른다. 나라현은 일본의 옛 도읍이며 한국 고대사와 일본 고대사가 맞닿아 있는 한국의 경주와 같은 도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여 용기 내어 쇼츠를 만들었지만 아마도 저의 주장이 대통령님에게 들리기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당 6호의 모본인 삼국사겸 채잡기는 조선왕실문고 옥당에 피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절요 또는 동국여지 승남을 편찬할 때나 일부 소수의 신하들에게 개방되었고 사가독서에 임했던 신하들이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고 반출하거나 필사할 수 없었던 이유로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일본 국학자들의 논문과 책자를 통해 남당 6호에 피장되어 있었던 논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이 남당 6호, 모본인 삼국사겸 채잡기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남당 6호가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민사학은 삼국사겸 채잡기의 기록을 정치적 왜곡 해석한 것이지 화장을 지우고 맨얼굴을 드러내면 새로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고대 사료로 고대사를 복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복원에 따른 편년 이동에 따라서 일본 고대사 편년도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 고대사는 한국 고대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국 고대사 복원에 따라 일본 고대사 몇몇은 복원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기록이 있음에도 일본 고대사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고대사 복원이 곤란에 빠진 이유는 일본 A왕의 치적이 B왕의 치적에 옮겨가서 본 뒤 어느 왕의 기록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고대사에서 일본 고대사와 연계되는 기록을 찾더라도 어느 왕의 기록인지 알 수 없게 만든 원인입니다. 한국 고대사 복원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일본 고대사는 일본의 초대천왕 신무에 관한 것인데 남당 6호 위화진경초에는 우두천왕과 신무대왕에게 일절 중생은 위력으로 정벌함을 불이하게 여김에 힘입어 방국을 안정시켜 다행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기 혁거세왕 8년과 30년 기사에 해당합니다. 남당 6호 신라기에는 혁거세부터 탈해까지 4세대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오랜 기간을 일본 국내청 서릉부 잠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국사기 편년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록이 없으므로 실제 편년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당 6호 고구려기에 사라진 도절태자 가족을 신라 초기 기록에 무작정 대입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찍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혁거세왕 원년을 서기 13년에 놓고 편년을 추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줄줄이 이어지는 힌트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혁거세왕 8년은 삼국사기 기준 서기전 50년에서 서기 20년으로 혁거세왕 30년은 서기전 28년에서 서기 42년으로 기년 이동합니다. 풀이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답 처리하겠지요. 나카미치오는 일본 서기에서 진무천왕이 서기전 660년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진무천왕의 즉위는 서력 전후의 시기다라고 주장하며 진무천왕이 부재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생존 시기를 선대로부터 후대로 600여 년간을 끌어내렸다. 김태식은 나카미치오가 발판을 마련한 기년 조정안에서 세심하게 주의할 것은 이것이 주안점으로 겨눈 것은 편년의 문제이지 기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연대가 서로 잘못되었을지언정 기록 자체는 비교적 의구심을 덜 두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원전 660년에 일본이 건국했다는 연대과는 잘못이 있을지언정 신무로 대표하는 천황과 건국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바로 이런 아이러니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년 조정이란 괴물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나의 주장과 일본 국학자 나카 교수의 주장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의 주장은 남당 유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나보다 2주갑 이전에 살았던 나카 교수는 어떻게 나랑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일까? 삼국사겸 채잡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는 나카 교수의 제자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박창화의 후견인으로 피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석탈해가 신라로 온 것은 혁거세왕 39년은 서기 51년이며 이해에 신라는 사신을 보내 조문을 보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마한이라고 기록하였지만 외국 다파라국으로 고쳐야 합니다. 서기 42년은 가야의 건국 시기인데 탈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황옥의 남편이자 거등의 아버지 청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혁거세왕 19년 서기 31년에 변환이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서기 42년 고구려 대무신왕이 온조와 제사공주 아들 다루의 남하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를 보내 신라를 쳐서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 고구려가 보낸 병사의 우두머리가 낙랑국 우두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석탈해의 아버지 다파라군입니다. 석탈해의 할아버지 신무대왕과 아버지 우두천왕이 신라와 정벌하여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석탈해는 외왕의 후손이었지만 그러한 공덕으로 보위를 물려받아 신라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야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변환을 두고 왕위를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서기 51년은 일본 신무와 석탈해의 아버지 타기시미미가 죽고 일본 2대 수정 천황이 즉위한 시기입니다. 신라 미추왕 8년 서기 331년 4월 우로가 죽고 12월에 응신천왕이 태어났습니다. 일본서기 기준으로는 201년이므로 130년 차이가 있습니다. 신공황 후 이주갑 인상론에 의하여 321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로 사망 시기를 첨해왕 3년이라고 하였는데 82년 차이가 있습니다. 신공황 후 기년 조정론은 한국 고대사 신라 기년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라 기림왕 5년 서기 368년 5월에 금리의 딸을 외태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외태자는 일본 16대 인덕 천황이 됩니다. 369년 일본 제17대 이중 천황이 태어났는데 이는 일본 고사기 기록을 참조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금리의 딸이 외태자에게 시집간 시기를 흐레왕 3년 서기 312년이라고 하였는데 57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 복원에 따라 어느 왕의 제위인지 몰라 복원할 수 없는 일본 고대사를 여기에 정리하면 신라 파사왕 10년 서기 135년 9월에 다파라군이 죽었으나 후계자가 없었는데 왕비가 삼리금을 남편으로 삼기를 청하여 백척의 배를 치장하여 보냈는데 이분이 천일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후복태자는 천신일광남의 유리 후복태자의 계보이므로 아마테라스의 5세손입니다. 신라 지마왕 10년 서기 168년 4월 야인이 후복태자의 명으로 신라의 선박을 빼앗았습니다. 아마도 일본에 대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후복태자를 꾸짖으러 갔던 일성이 돌아왔습니다. 일성은 남해차 차홍의 손자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일성과 후복태자가 종영제가 됩니다. 천일창과 다파라국의 전쟁인지 천일창이 다파라국에 속해 있는지 기록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신라 아달라왕 4년 서기 216년 4월 다파라가 연호랑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신라 아달라왕 20년 서기 232년 5월 외여왕이 동생을 보내 교역을 청하여 외전을 세우고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라 첨해왕 4년 서기 313년 4월 외가 태자를 위해 구원하였으나 우로가 너의 왕을 사로잡아 염전의 노예로 만들겠다 어찌하여 혼사가 가당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사신이 화를 내고 돌아가서 화친이 끊어졌습니다. 신라 흐레왕 4년 서기 373년 2월 외의 사신이 왕자를 위하여
다시 청원하였으나 딸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습니다. 외국 왕실이 신라 왕실에 쿠콘을 청한 것이 3번인데 한 번은 성사됐고 2번은 우로와 흐레 부자에게 거절되었는지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의 딸이 낳은 인덕 천황의 아들이 17대 이중 천황, 18대 반정 천황, 19대 윤공 천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우로와 흐레 부자가 쿠콘을 거절했을까요? 남당 유고에서는 금리의 북의 계보가 끊어져 있어 외왕가가 원했던 혼사에 대해 추적이 불가합니다. 우로는 당사자 혼주도 아니면서 도를 넘는 화를 냈을까요? 우로는 자신이 신무천왕의 적손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우로는 석시 왕가의 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외왕가에서 거절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쪽이 거절한 혼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입니다. 368년 외왕가로 시집간 금리의 딸이 자기 동기를 불러들이기 위해 373년 외왕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아닐까요? 신라 실성왕 9년 서기 410년 미해를 외국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외왕이 미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축대하여 머무르게 하고 딸로 하여금 모시게 하였습니다. 신라 눌지왕 3년 서기 419년 5월 미해가 외국에서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7월 보미가 미해의 딸을 낳았습니다. 보미의 아버지는 삼자라고 하였는데 셋째 아들이라는 의미이므로 반정 천왕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눌지왕 6년 서기 422년 3월 금관국이 재상의 죽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월에 치술이 해발령에 올라 동쪽 목도를 향해 통곡하다가 죽었습니다. 치술은 남편인 재상이 외국에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인덕 천왕이 이모부이고 이중 반정 윤공 삼형제가 재상의 이종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미해가 외국에서 볼모로 잡힌 사건, 박재상이 미해를 탈출시킨 사건, 박재상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일본 서기 일본 천황의 재위 기간과 사건들이 불일치합니다. 본인이 남당 유고의 기록을 제시한 것은 복원된 한국 고대사가 일본 고대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신공황 후 이주갑 인상론이 한국 고대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인지 유튜버 독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신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역사 사료를 정리할 때는 절대 편년과 상대 편년이 있습니다. 절대 편년은 일식 기록 같은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왕 4년 서기전 54년 4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혁거세왕 원년이 서기 13년으로 이동하면 서기 16년 4월 초하루가 신축일인지 일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식 기록은 기년 조정론에 따라 옮겨갈 수 없으며 예시의 일식 기록은 한서 권위 17 오행지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서거정의 유고 사가집 삼국사저료 서문에는 김부식이 진수의 삼국지를 본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 문적이 불완전하여 본말을 상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자 중국의 여러 서적을 채집하여 보충하기도 하고 증거 삼기도 하였으니 그것은 이미 실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중국의 기록을 채집하여 보충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일식 기록입니다. 상대 편년이란 당의 왕의 치적이라서 편년도 함께 옮겨가는 기록입니다. 한국 고대사는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다만 일식 기록은 제외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일본과 관련된 한국 고대사는 일본 고대사에서 보면 절대 편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왕의 재위 기간이 옮겨가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 자체 복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국 고대사와 일본 고대사 중에 어느 쪽이 갑인지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 복원에 따라 일본 고대사도 일부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명주를 던져줄 때 그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자존심에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했으니 너희도 못해. 저도 우리나라 고대사의 완전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복원 작업이 그들의 눈에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면 참여를 신중하게 계획할 것입니다. 유튜브 한 편에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서 며칠을 공부해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불평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참으며 공부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다. 올해로 20년째 남당 유고를 연구하면서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초를 세우는 중입니다. 아직도 한국 고대사 연구는 한참 남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고 국민주권 정부를 향해 투정해 봅니다. 지금은 한국 고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5편에서 뵙겠습니다.